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누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년에 2015년은 백봉 선생님 돌아가신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기획은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2015년 1월 1일부터 천일 새말귀 결사에 들어갈 겁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달 우리 10월 달에 우리 강남선언이 개원한 지 3주년이 되는 법회 때 자세하게 공지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또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그때 가서 자세히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가 1월 1일에 시작을 하면 천일 결사를 하면 2015, 2016, 2017년 아마 8, 9월, 10월 가까이 우리 또 4주년 아니다 몇 주년이지? 아니 천일이니까 365일이 한 달인 1년이니까 2년 하고 15년, 16년, 17년 아마 우리 개원이나 여름이나 쯤 돼서 아마 천일 해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천일을 내가 결사를 해서 하고 나면 많은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일 9월 1일이 21일 정진 시작일입니다. 늘 우리가 매달 21일 정진, 21일 정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1일 정진을 나름 정말 좀 짬지게 쭉 해나가시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붙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도량이고 사는 판이 공부판입니다. 21일 정진을 일과를 잘 챙겨서 21일 동안 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이곳이 바로 도량처니까요. 그러니까 예불 드리고 예불성으로 예불을 드리십시오. 예불성을 드릴 수 있으면 암송을 하십시오. 암송. 아침에 예불성을 한번 탁 하고 나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정신이 이렇게 딱 발라지는 것 같아. 그냥 예불성 안 하고 그냥 휙 세상에 나가는 거 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좌선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좌선을 꼭 하십시오. 이 10분이든 20분이든 아주 몸에다가 붙여야 돼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바로 앉아서 자기 전에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는 습관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낮에 일할 때는 모습 공식을 하시는 분은 모습 공식을 하시고 새말기를 하시는 분은 새말기를 쭉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참이죠. 이거 실참입니다. 실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불을 하고 나면 원노트 내가 지금 쓴 원노트를 매일매일 거기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을 적어 놓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 그 다음이 일어나요. 우리는 뭐를 할 때 이렇게 뭘 문제를 생각을 하면 답을 자꾸만 그 자리에서 자꾸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을 적어 놓고 테마를 정확하게 적어요. 테마를 단순 명료하게 딱 테마를 적어 놓고 매일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보면 하우가 하나 둘 또 적어지게 돼요.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알죠. 그래서 원노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최소 하나씩 감사 노트 쓰십시오. 이걸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면 해보시면 아는 거라 이거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합시다 하는데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또 기다릴 겁니다. 저는 언제까지 하는가 이제 할 때까지 하는 거죠. 할 때까지.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고 아무리 많이 듣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직접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원노트 감사 노트 쓰시고 출근하고 요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세트로 하는데 5분 내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래서 매일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인생에 매일 이런 시간을 가지는 자기가. 그 다음에 지금 일과를 이렇게 쭉 지키시고 일과를 이게 일일이 안 해도 본인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법문을 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잘 지키자. 일과 지키기 21일 정진 동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뚝신심이에요. 말뚝신심. 뭘 자꾸 이루려고 뭘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조작을 하면 그게 조작이 되느냐 조작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오로지 그냥 딱 믿는 마음으로 말뚝신심으로 뭐같이 가나 무소히 뿔처럼 가는 거야. 무소히 뿔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아 남이야 뭐 KTX 타고 가든가 로켓 타고 가든가 뭔 소용이요? 연단고사님 안 그렇습니까? 뭔 소용이냐고요. 내가 한 걸음 가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 로켓 타고 달나라에 간다면 내하고 뭔 소용이냐고요. 내가 한 걸음 디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까지요? 뭐 할 때까지요? 뭐 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죽고 나서 그 다음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 또 하고 될 때까지. 비 올 때까지. 될 때까지. 뭐처럼?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이때 바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멍청한 사람처럼. 남 보기에는 이거 사람이 저렇게 융통성도 없고 그래. 그거 상관없어. 뭔 상관이 있대 그게 내하고. 그러니까 바보처럼 그냥 꾸준히 쉬지 않고 가는 거. 그래서 말뚝신심으로 무소히 뿔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다. 남하고 뭐 하려고 비교해? 남이 뭡니까? 변하고 헛것이라. 나도 변하고 헛것인데 하물며 남이 이래라 저래라? 남이 어떤데 동요? 안 되지. 얼마나 귀중한 내인데 얼마나 소중한 나인데. 그래서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가면 나에게 변화가 온단 말이지. 누가 변화하느냐? 내가 제일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가 와. 내가 변화가 오면 저절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져. 주위 사람들이.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은 누구요? 지가 편안하게 돼. 그렇게 되면 어쩌게 이웃이 편안하게 되고, 내가 만나는 이웃이 편안하게 되고, 사회가 편안하게 되고, 나중에 가면 온 우주가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변한다? 나부터 변한다. 그렇게 해서 쭉 가자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우리 세상으로 간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21일 정진. 여기 점을 찍는 데서 시작이 돼. 21일 정진. 점을 찍는 데서. 그래서 무조건 행해야 된다. 바른 이치를 알아서. 그래서 좋은 습관을 여기서 자꾸 하면은 좋은 습관을 가져요. 좋은 습관. 저기 황생님, 좋은 습관이 어떤 것이 좋은 습관입니까? 무엇을 좋은 습관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른 생각. 구체적, 예? 바른 생각과 행동. 그러면 남들이 알아듣습니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엇이 바른 것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좋은 습관은 뭘 좋은 습관이라 하냐면은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음을 봐. 그래서 일처의 모든 만법이 실답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자꾸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이치를 딱 가지고 이것을 진짜 이거 모습을 굴리는 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 평등성인 진짜 나, 진짜 절대 평등성짜리 법신짜리 여기 버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 모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린다 라고 해서 생활의 가운데서 이것을 자꾸 행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렇지, 착한 일은 하고 나쁜 일은 안 하는 거지. 그건 좋은 습관이죠. 그러긴 하지만
그것의 앞서식이 뭐냐면은 착하고 나쁜 그 앞서식에 있어야 진짜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나의 그 절대 평등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낮춘 변하고 헛것인 이름뿐인 모든 모습을 굴린다. 이것이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가자. 그러면은 이 몸 버릴 때도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버리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면 웰다잉이 되지요. 웰다잉.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다. 무엇이 행주자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지금 해나가면, 그러니까 예불송도 할 수 있고 자선도 하시는 분도 있고 모습공식 새말기도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안 하냐면 이 원노트를 잘 안 쓰는 것 같아. 원노트하고 감사노트. 근데 이거를 진짜 한번 써보십시오. 원노트라고 하면은 제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뭐 견성성물 다 되지요. 그래서 딱 적어놓고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계속 살아가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테마를 우리 박준범 씨 같으면 뭐요? 결혼해야 돼요? 어때요? 결혼 안 할 겁니까? 요새는 하도 사고방식들이 자유로워서 모르겠네. 어찌해야 돼요?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는 싶어요. 아니 그러면 그 원노트에 못 들어가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박준범 씨는 지금 당면 과제가 뭐지요? 돈을 좀 많이 벌어. 돈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되면 그거는 하우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 어디에 쓰려고? 어디에 쓰려고 돈을 벌어야 되냐? 왜 돈을 버는데 돈만 벌면 그때 무심선언의 그 보살님이 개죽음이라고 했대. 돈만 벌다가 죽으면. 그죠? 개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개죽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푼도 없고 10원 한 장도 없고 땅 한 떼기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이러한 곳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돈 잘 벌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뚜렷하거든. 목적이 뚜렷하거든. 근데 돈 벌어야지 이러면 돈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요. 왜? 돈에 눈이 있었거든. 돈에 눈이 있어가지고 뚜렷한 곳에 돈이 딱 모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딱 적어 놓으세요. 돈 많이 벌기 이렇게 적어놔 보십시오. 원노트에만 들어가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진단 말이죠. 진짜 적으니까 예? 적으니까 적으니까 되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나요? 61쪽 보십시오. 사실은 이 말 한마디,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데 첫째 마디, 둘째 마디를 모르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161쪽 위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1쪽. 이렇게 헤맨다네. 61쪽의 허공. 백봉쌤 말씀하신 그 부분, 그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 없다는 것 단단히 알아야 된다. 모습이 없다는 것 단단히 알아야 된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딱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 김 선생님하고 홍연옥 보살님하고 두 분이 좀 그 밑에 읽어주실랍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시려면 시간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백봉쌤이 이렇게 본문 중에 이렇게 한 번씩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면 뼈저리게 느끼려면 이 말이 한 번씩 하셔요. 뼈저리게 느낀다.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견성하는 거지요. 왜? 모습이 없다는 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 바로 알아버리니까. 모습이 자성이 없다는 거 바로 알아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뼈저리게 못 느끼고 뭐 살저리게도 잘 못 느끼지.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그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구나. 이것이 공부의 요점이구나.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나올 때. 지금 뼈저리게 뭘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인 사실이 뼈저리게 안다는 거는 모습이 허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요. 시간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모습에서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지구도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시간은 어디서 오는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외웠지요? 이런 거는 어째야 되냐면 요점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려면 외워야 돼. 일단 이치는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 저기 조거사님 모습은 어디서 온다고요? 아 참, 시간은 어디서 온다고요? 모습에서. 그 답을 먼저 가리키지고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은 어디서 오느냐? 모습에서 와. 근데 우리가 맨날 했거든요. 모습 공식.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야. 변하고 헛것이야. 모습에 머물 수 없어.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헛것인 것이. 그런데 지금은 뼈저리게 안 느껴져. 그지요? 세월이 간 뼈저리게 느끼겠지요. 자꾸 실참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요. 예, 지구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들어붙어 모든 것, 태양도 별도 나무도 전부 모습이야. 시간이라는 건 모습에서 오는 것이지. 죽비도 모습이야. 언제 나무를 심어서 언제 만들고 어느 시간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 죽비라는 모습이 없다면 무슨 시간이 들어붙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 태어나서 변화하여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모습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앞에서 허공 법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이것이 여기에 딱 해당이 된다. 허공이라는 거는 모습이 없다는 거 단단히 알아야 된다고 우리 제일 처음 읽었죠. 시작이 없다는 거 단단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그 이치죠, 지금. 그래서 앞에서 허공 본문에서 하는 거를 이치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꿰뚫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꿰뚫는 것이거든. 모습에서 시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지? 공간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이 턱 놔두기 시작해서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요. 이것이 놔툼으로부터 사그라졌다가 다시 놔둘 때를 공간이라고 해요. 사그라졌다가 다시 놔두는 사이를 공간이라 하고, 놔두었다가 다시 사그라지는 사이를 시간이라 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시간이니 공간이니 하는 말은 잘 쓰지. 모습이 놔두었다가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모습이 사라졌다 다시 놔두는 사이를 공간이라 하시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을 예로 든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갈 때까지 이것이 시간이라.
그러나 불구덩이에 들어간 뒤로부터 다시 어머니 배에 위탁하는 사이를 공간이라 하는 거예요.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들어간 뒤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말마디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있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간 뒤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까지 시간을 공간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있어. 어머니 배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 예, 내 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변하는 몸뚱이, 이걸 시간이라 할 수 있어. 불구덩이에 들어간 뒤에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인연을 맺어서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아듣겠나? 글쎄요. 시간이 동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공간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걸 허공이라고 하잖아요. 허공. 그 바탕이 허공이야. 근데 허공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허공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산이나 지구라고 하죠. 지구가 좋겠다. 지구 안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지구 속에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지구가 둥그렇게 태어났어. 얘가 지구가. 그래서 지구가 태어날 때 이걸 태어나는 시점이라고 보면 지구가 지금 현재 46억 년의 세월을 가고 있다. 46억 년. 46억 년의 세월을 가고 있어. 그럼 이게 0년이거든요. 태어날 때.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가 46억 년을 태어났으면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46억 년이 흘렸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시간이 들러붙었어. 지금. 이 지구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구도 모습이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한 생이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구 억년 뭐 이러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근데 이 천체의 나이로 보면 46억 년 이거 별거 아니더만 그지요? 그거 이렇게 별자리 이런 거 보고 네이버에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저기 우리가 반짝하고 비치는 별빛도 뭐 몇백 광년이에요. 근데 46억 년은 세 발의 피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제 쭉 이게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지구가 언제 없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 몇 년도 이렇게 오겠죠. 몇 년. 그럼 지구가 이 허공에 딱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0년일 때 지구라는 모습이 없었거든. 지구라는 모습이 없었으니까 지구라는 모습이 없었을 때는 공간이라고 해. 공간. 지구가 태어나지를 않아서 별도 다 일생이 있지요. 그거 보면 일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태어나기 전, 그럼 사람은 물론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그냥 공간이라고 이름만 공간이지 그 어떤 상태로, 그지요? 다른 말로 하면 백봉 선생님 식으로 표현하면 요소의 상태로 있다. 요소 이렇게 쓰나? 소죠. 어떻게? 앞에가 실사변이에요. 뭔지 모르겠다 그냥. 밑에 실사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공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에 무수한 요소로서 존재해 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딱 나타나면 지구가 탁 태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공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요소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지구라는 모습으로 태어나. 이러면은 요것이 시간. 요소의 상태로 있을 때는 공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는 시간, 공간이라면 시간은 이렇게 시간 흐르는 거고 공간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허공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것도 요소가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시간이 되고 이 요소가 이 지구가 사라져서 다음의 어떤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될 때까지를 공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를 저는 이 본문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 편집을 하면서 감아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시간이다 공간이다 하는 거는 뭐죠?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허공중에서 일어난 거는 시간, 꺼진 거는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모습이 일어나는 거는 시간이고 모습이 꺼진 거는 공간이라. 허공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 지금. 그래서 시간이라 해봐야 허공 속에 있는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해봐야 허공에 있는 공간은 이름만 시간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치? 흘러가고 있고 공간은 너와 나의 이 사이 또는 내 몸이 여기 있는 요 안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모습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습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모습이 이만 이대로 공성이고 텅 빈 모습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습이 있으나 모습이 없으나 허공으로서의 시간이고 허공으로서의 공간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늘 모습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습을 딱 보면은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갑자기 모습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싹 없어져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공간이라는 느낌도 없어요. 실제로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물체가 있을 때 빈 것을 보잖아요. 물체가 없을 때는 빈 것도 안 보거든요. 물체가 없어지면 빈 것도 안 봐요. 물체가 있을 때 물체와 물체 사이가 비었다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체가 없어지면 빈 것도 안 봐. 그냥 그만 그대로라. 근데 그게 뭔지를 그때는 몰랐지.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간은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있을 때 이 공간이 지각이 된 거예요. 공간 지각 능력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이 공간이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허공으로서의 공간, 허공으로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간과 공간이란 보통 하는 말인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고 시간, 공간, 시공간이라고는 하지. 다시 말하자면 지구가 나타났어. 지구가 46억 년 전에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시간이라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 지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있어. 나중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가 시간이야. 예, 그것은 이해됩니다. 지구가 없어져도 지구의 요소는 있거든. 지구가 없어져서 다시 생길 때까지가 공간이라고 보면 돼. 지구를 이룰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없어졌던 놈이 다시 생기기도 한단 말이지. 만약 지구가 쪼개져서 그만 가루가 되어 없어지면 공간이란 말도 없어. 지구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다시 생길 때까지가 공간이거든. 예, 허공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공이라는 개념은 허공이라는 개념은 하나는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할 때 성공, 성품, 또는 심공, 마음 일체유심자할 때 그 성공, 심공 이렇게 하고 하나는 완공이라는 거는 그냥 빈 거,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는 그냥 빈 거를 허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허공 이럴 때는 여기를 의미하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을 하고 있는 이 허공은 모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모습을 낮출 수 있는 성공짜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성 자리로서의 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라면 이 완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으로서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것이 꽉 차 있는 원만 편재한 그것을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평등성 자리,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절대성으로서의 나 이라기에는 좀 그렇죠. 또 그걸 뭐라고 하지? 성령, 성신? 그런 것으로서의 나 해도 좀 이상하니까 절대성 자리로서의 나 이것도 이상하니까 그 개념이 안 잡혀. 절대성 자리 이러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이 허공을 그냥 이런 빈 공간 이러면 완공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공적 영지한 자리, 그것이 허공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없어졌어. 이런 모습이 일어났다 꺼져. 없어져도 허공은 그대로 있어. 이 모습이 없는 거는 바로 요소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도 전부 다 내가 보는 사이클이죠. 내가 보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시간과 공간이 말만 다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예를 들면 물거품은 물 위에 있는 것이거든. 이놈이 물거품처럼 낮출 때를 시간이라 하고 물거품이 사그라질 때를 공간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그래서 이 허공 중에 모습이 나타나면은 시간이고 모습이 사그라지면 공간이라. 그러니까는 모습이 나타났던 모습이 없어지던 다 허공의 일이지요. 허공 속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말마디부터 이상하다 말이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없어져 본들 공간이라는 이름으로서 나타나고 있으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서 나타나.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여. 알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고 모습이 사라지면 공간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자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심오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인데 놔두었다가 사그라지고 놔두었다가 사그라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놔둘 때는 시간이라 하고 사그라질 때를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시간은 동안이요. 공간은 군대거든. 알듯 말듯 합니다. 예, 여기서 공간은 한국말, 우리 순우리말로 군대, 여기는 시간은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성품이 전부 공성이라, 성품이 하나라. 뭐 허공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동안도 공성.
시간도 공성, 공간도 공성이 시공간. 근데 두 개가 다 같은 성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삶이다 죽음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은 동안이 되는 것이고 죽음은 근대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잘 살아보자, 잘 죽어보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삶과 죽음의 생사가 전부 한 성품이라 생사가 왜? 생이라는 것이 이 허공 중에 물거품같이 일어난 것이고 그죠? 중냄비 그죠?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사라지면 어디에 가 있어요? 그냥 중냄비에 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냄비에 죽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죽이 그냥 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양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성과 악, 남자와 여자, 뭐 깨침과 미양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시간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 말이죠. 시간이 모습에서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 이런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왜?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니까 물거품과 같으니까 중냄비에 턱 끓는 죽과 같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투는 것은 동안, 사그라질 때를 분대라 하는데 분대와 동안은 성품이 꼭 한 가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동안은 동안이나 이름뿐인 동안이고 분대는 분대나 이름뿐인 분대라 할 수 있거든. 알아듣겠지?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거든. 사람들이 의미를 알고 말을 하느냐, 의미를 모르고 말을 하느냐 이것이요. 이제 시간, 공간 알겠지?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하고 보통 많이 쓰지 않나? 이거 빤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어려운 모양이네. 예, 보통의 시간과 공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예, 지금 이제 편집을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로 지금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지금 편집을 해놨는데 우리는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성품인 걸 알아. 하나의 성품에서 성과 악이 일어나고 생사가 일어나고 천당과 지옥이 일어나고 미하고 일어나고 시간과 공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 보통은 우리가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 차별상이라 상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이 사고방식이 못 헤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허공의 하나 텅 빈 하나의 도리가 양변으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나타날 때는 시간, 모습이 사라질 때는 공간. 이렇다면 하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데 보통 시공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 시간이라는 건 모습이 있으면 딱 들어붙어. 이거는 알지? 시간이라는 것은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나? 예, 그것은 이해됩니다. 지구도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생긴 거 아닌가? 생긴 때를 얘기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만 공간은 물체가 요만큼 또는 물질이 요만큼 있거나 물체와 물체의 사이를 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 말이 되나? 일반 사회에서 하는 말, 공간이라는 것은 없어진 거로부터 다시 생길 때 사이를 공간이라 해야 하거든. 공간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나? 글쎄요, 시간과 공간이 한 가지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시간과 공간이 하나다. 그 성품이 하나다. 여기에서 입처에서 백봉 선생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이게 모습이거든. 시간도 모습이고 공간도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전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과 악이 따로 있고 또 삶과 죽음이 따로 있고 늘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조거사님, 네.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생사 문제 다 해결하러 왔거든요 우리가. 어째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생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생사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그게 문제 아니냐. 생사는 어디에 들러붙는다고요? 모습에 들러붙어요. 그러면 조거사님은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몸뚱이는 뭡니까? 모습이잖아요. 내가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한은 생사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사 문제를 해결이 됩니까? 몸뚱이가 아닌 예. 그 나를 찾든지, 아니 몸뚱이가 아닌 거를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아. 뼈저리게. 뼈저리게. 몸뚱이가 아닌 거를 찾는 거는 X. 또다시 똥박하지 않아 더 뒤집어 쓰는 거야. 내가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몸뚱이를 잘 관찰을 해야 돼. 어떤 물건인가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딴 거를 찾아. 딴 거를 찾지 마라 이 말이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몸뚱이라고 하고 있는, 몸뚱이라고 하면은 바로 생사가 바로 달라붙어. 왜? 몸뚱이가 모습이거든. 모습에는 시간이 달라붙거든. 시간이라는 건 생사를 의미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조작을 하지 마라고. 뭘 해라고?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 이것만 자꾸 보라고요.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 변하는 물건인지 잘 보고, 또 헛것인지를 잘 보라고요. 그것만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를 자꾸만 또 지어서 자꾸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생사라는 것은 무엇에 딸려 있다고요? 모습에 딸려 있어요. 시간에 딸려 있어요. 내가 몸뚱이라고 하는 한은 생사의 뿌리를 캐내지 못한다. 그러면 생사의 뿌리를 캐내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몸뚱이가 무슨 물건인지 정확하게 자꾸 봐야 됩니다. 봐서 변하고 헛것이면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말에는 벌써 철학이 딱 들어가 있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말에는 무엇인가 하나가 있단 말이요. 우주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슬기를 맡을 때, 모습을 맡을 때는 시간으로 간주되고, 그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진 것이 아니거든. 없어진 것을 다시 맡을 때를 공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말에는 무엇이 진리가 딱 들어있어.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는 말이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 부처다 중생이다 하면은 이미 그 속에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다. 생사 이미 들어가 있다. 선악 이미 들어가 있고, 남자와 여자 이미 들어가 있고, 밉다 곱다 다 이미 들어가 있다. 그 속에 이미 하나라는 의치가 이미 들어가 있어.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시간, 공간, 이 개념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다.
이런 것을 다툴 때를 뜻할 뿐이지 않느냐 이거라. 그렇지? 응? 사람이 되었든 지구가 되었든 무정물이 되었든 간에 그러니 제일 첫째 지구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사라질 때를 시간이라 하지.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질문하는 제자가 못 알아들어. 아무리 하나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느냐? 지는 시간과 공간이 딱 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원래 하나다. 원래 하나. 근데 이 지금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 그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모습만 늘 봐왔기 때문에 그 모습의 그 성품짜리가 본래 텅 비어서 하나라는 것을 생각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다. 원래 하나다. 상대적으로는 둘로 나타났지만 원래 하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공간이란 건 무엇을 뜻하느냐? 지구가 한번 생겼다가 사그라진 때 이것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 공간이라 하는데 시간이란 것은 바로 모습에서 온 것이야. 예, 시간은 모습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습 자체가 실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모습이란 진짜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습 자체가 실다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오는 시 공간도 실다운 것 아니라는 건 빤한 일이거든요. 빤한 일이에요. 예, 이치적으로 모습이 실답지 않으니 그 모습에서 오는 시간과 공간도 실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저거사님하고 김성민 쌤하고 읽어주실래요? 현재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예. 이거는 실다운 것이 못돼 예, 몸뚱이가 왜 실답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이 몸뚱이를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그 법신자리, 이것이 부처 자리거든, 진짜거든. 또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법신자리,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거든. 예, 저거사님. 어? 아니, 천천히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소리를 좀. 천천히 읽으시고 소리는 크게 하시고. 예, 근데 자 몸뚱이는 변하기 때문에 실답지 않다고 그랬는데 진짜는 뭡니까? 이랬더니 몸뚱이를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법신자리가 진짜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 진짜입니까? 그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또 변하지 않아. 변할 것이 없어서 그래. 변할 것이 변할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그러면 변할 것이 없는 것을 알려면 변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모습이 없어서.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변하는 것을 뼈저리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물지를 않는다. 예. 그 다음에요.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하시는 말씀이 이치에도 맞고 이해되어 가다가도 몸뚱이를 거느리고 다니는 법신자리가 진짜 나라고 하시는 말씀만 나오면 실타래가 얼그러지듯이 헷갈리고 공중에 붕 뜨는 느낌입니다. 예, 잠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놨냐면은 진짜 진심이거든요. 진심이라고요. 그 준영 씨, 몸뚱이가 내다 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갑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법신자리 이러면 진짜 붕 떠. 이게 뭐 이렇게 땅을 딛고 다니다가 갑자기 법신자리 하면 막 붕 떠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갑자기 헷갈려 버려. 왜 그럴까요? 박범준 씨 왜 그럴까요? 왜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날까요? 잘 나가다가 붕 떠버려.
어떤 고정관념이요? 모습이 있다, 모습이 신체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얘기를 들을 때는 이치로 이렇게 해 나가면은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너무나 깊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돼 있어서.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진짜 법신 자리의 분수로 봐서 어찌 법신 자리가 과거에 있고 지금 있을 수 있겠어요? 이치적으로는 없습니다.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라는 말을 서로 했다 할지라도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빌려온 말이지, 실에 있어서는 법신 자리,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꼭 한 가지거든.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꼭 하나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이해되지만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은 쓸데없는 헛된 겁니다. 헛된 것이에요.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공간의 압소시킨 그 자리, 그 슬기 자리는 억년 전에도 그거요, 억년 뒤에도 그겁니다. 작년에도 그거요, 명년에도 그거요, 현재 이 자리도 그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턱 일으키는 첫 곡절,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소식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걸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이 모습에 의해서 붙어 있는 시공간도 그거다 말이지. 헛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본래 이 법신 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떨어졌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서 바로 이 순간이 영원이라는 말이 된단 말이죠. 시공간이. 왜냐?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이 들러붙을래 들러붙을 수가 없어. 바로 그래서 Now and Here이 바로 영원이 된다면, 바로 이 순간에 있어라.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뭔 말이 돼요? 모습에 머물지 마라 이 말이죠. 바로 이 법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그래서 어디게 슬기 자리는 억년 전에도 바로 지금이고, 억년 뒤에도 바로 지금이고, 작년에도 명년에도 바로 이 자리란 말이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턱 일으켜. 자, 이게 이제 무변호공 일구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내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턱 한 일으켜. 그죠? 턱 일으키면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분별이 확 달라붙어 버려요. 근데 공부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기억까지는 기억. 공부할 때 요거 빼고 기억까지는 바로 이 순간이라 공부를 해. 근데 공부이라면은 어떻게 되냐? 어렵다. 잘 안 된다. 막 어디서 들은 게 막 달라붙어 이게. 그런데 요 기억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억까지요. 고에다가 이형 들러붙기 전인가? 그까지는 바로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 내가 네이처에서 분별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것을 점점 보게 돼요. 그 점점 보는 것이 공부 아닙니까? 보면은 놓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턱 일으키는 첫 곡절, 분별이 달라붙지 않는 바로 그 첫 곡절입니다.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서식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치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이해도 되고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문지방만 넘어서면 그래도 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변하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얽혀 찌들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언뜻 들으면 그럴듯 싶은데 납득이 잘 안 가. 서로 납득이 잘 안 간다 할지라도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파악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21일 정진에 우리가 21일 정진다는 것이고, 좋은 습관이 무엇이냐면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모든 모습을 굴리는구나. 이것이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또 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법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별이 사그라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거 어렵습니다. 분별상 이것만 떼내면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명자, 그 명자에 딱 들어붙었어. 이런 명자, 이름자에 딱 들어붙어서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 때문에 이름자 놀이, 명자 놀이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명자 놀이를 하는 건 좋은데 이 몸뚱어리 자체가 실다운 것이 아니거든. 예를 하나 들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영사막에 나오는 그림자와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점체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그러한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부수기 위해서 성품이 없다느니, 변하는 걸 아니, 가진 말을 다 해도 그럴듯하게 알아듣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되돌아서 이거 나다, 내 몸이다, 이런 식이라 말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한 생각을 바꾸는 건데, 한 생각을 바꾸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치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치를 알아서 이치가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구나. 이것이 우선 마음에 와닿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와닿은 그것을 실제로 내가 행주자화에서 생활 속에서 행을 해봐. 행을 해보면 이 이치가 맞아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떨어지면서 내가 힘이 붙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듣기만 들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 우리 진정심 카페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자유 게시 선지식 가라사대, 거기에 그 화엄경 무슨 보살? 보살 무슨 품? 그러니까네 그 진정심이 올려놓은 거 거의 참 좋은 말. 그러니까네 자꾸 듣기만, 듣는 걸 공부로 알아. 듣는 걸 공부로 알면은 어떻게 돼요? 그 우다나 그때 공부할 때 목동이 너무 양만 세고 있는 거라, 너무 양만 세면 지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은행원이 아무리 은행 가서 돈 많이 세도 자기 돈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자기가 그 돈이 내 건 줄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없다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성이 없다. 변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다 알아들어.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돌아서면 문지방 공부라. 문지방 탁 넘어가면 잊어버려. 방석에서 딱 일어나면 잊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기차게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인식을 바꾸는 건데 얼마나 그 쉬운 일 아니죠. 사실은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대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해결하겠다. 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큰 진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진정심
아이고 어려워서 그냥 까풀어지면 그거 되겠나요? 안 되지. 왜? 얼마나 소중한 나 인생인데, 얼마나 소중한 나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나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 대신 대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확실해야 돼. 원이. 그래서 그 무엇이 와도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될 때까지 간다. 이거 하나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도반이 모여서 공부하면 좀 쉽죠.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지어 가는데 기복행위나 모습놀이는 공부를 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교가 아닙니다. 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도가 아니라 교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승도리로 나가는 사람에게 이승돌이 모습놀이 하는 사람하고 서로 교제도 하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놀랬습니다. 중생들은 근기가 약해 놓으니까 행여 물들까봐 부처님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상승설법을 듣다가도 이승하고 접촉해버리면 그만 삐뚤어져 버려. 흐트러지지 않고 있지 않은 그런 슬기를 잘 가지고 가다가도 다른 데하고 접촉해버리면 혼란을 가져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승도리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허공이 하나이니 지도리가 하나이고 지도리가 하나이니 목숨이 하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딱 알아버려야 됩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도리 읽어주십시오. 지도리 백봉 선생님께서는 진리라는 말 대신에 지도리라는 말을 쓰신. 진리라고 하면 참된 이치를 말하는데 일단 참이라고 말하면 상대적인 거짓이 있게 돼서 거짓된 이치, 즉 가리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성이 된다. 지도리는 절대성이다. 추기경이라고 할 때의 추자를 말한다. 누리의 알맹이는 지도리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지도리는 절대의 자리이며 허공이 하나라는 것도 절대에 속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이 앉아서 들을 때는 그럴듯해. 그런데 방석 공부지요. 방석에 일어나면 잊어버려. 문지방 넘어가면 잊어버려. 또 어떤 사람은 장식장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식장 공부는 뭔지 압니까? 내가 몇 년 공부했네. 내가 어디서 공부했네. 그냥 훈장을 주릉주릉 달아 이렇게. 그래서 장식장에 패를 쫙 이렇게 열거를 해놔. 장식장에 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외도하고는 접촉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실컷 여기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척 만나면 막 그냥 이승도리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상승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죠. 왜냐면 재미가 좀 없어서. 근데 자꾸 하면 재미있어요. 등광보살은 그러죠. 자꾸 하면 재미가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좀 재미가 없죠. 준영씨 머리 지진 나려고 그러지 지금. 그런데 뭐만 알면 된다.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구나. 내가 쓰는 마음이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런 모든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이구나. 변하고 올 것이구나. 변하고 올 것이구나. 변한다는 이치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비셀 신의를 통해서 보는 색성향 미촉법이 변하지 않는 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육근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번뇌의 뿌리는 뭐냐? 육근이라는 거예요. 육근. 그러니까 그 능음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의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의 육정 경계를 봐. 거기서 막 타협을 해서 좋다 나쁘다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색성향 육정 경계가 변하지 않는 거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변하는 거를 잘 관찰을 한대. 그래서 재행무상이죠. 재행무상. 재행무상이 정확하게 관찰이 돼야 제법 무화가 돼. 자체성이 없는 것이 된다. 안 그러면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거 참 잘 된 거예요, 사실은요.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박범준 씨, 돈 벌려면 변한다 할 것이다.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변한다 할 것이다. 뭐 배짱이 두둑해. 배짱이 두둑해. 잘 나갈 때도 변하고 할 것이니까 교만하지 않아서 잘 할 수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잘 안 풀리고 있어. 그래도 변하고 할 것이니까 또 이 상황이 벗어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지금 요새 사회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그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됩니다. 긍정적이라도 어떻게 긍정적이냐? 초긍정적인 마인드가 딱 형성이 돼. 그러면 어떤 게 딱이냐면 굉장히 진취적이 돼요. 한번 해보지 뭐. 이 마음이 탁 나는 거 한번 해보지 뭐. 되게 진취적이 돼요. 제가 옛날에 자기소개서를 한번 쓸 기회에 그게 있어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나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어요.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란, 나는 내가.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쓰는데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상당히 다르게 썼겠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아니요, 나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고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그렇게 썼다, 자기소개서. 아마 내가 혼자 쓴 걸 겁니다, 그렇게 쓴 거는. 그래서 긍정적인 거, 진취적인 거, 그렇게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은 자기 입장을 가지고는 있대 다른 입장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처는 나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무엇이 생기느냐? 배려가 생긴대. 여기서 배려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배려가 일어나는 거죠. 내 입처는 내 입처고 네 입처는 네 입처니까 나는 맞고 니는 나쁘다, 이거 아니거든. 나는 나대로 내 입처고 니는 니대로 네 입처야. 그래서 배려가 생기면 여기서 소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거 똑같아. 시간과 공간. 다 한 통 속이라. 얘가 다 한 통 속이라. 다 한 통 속에서 뭐만 다르게 나타난다?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름만. 성품은 다 똑같아. 긍정적이다, 진취적이다, 배려다, 소통이다, 행복이다, 희망이다, 자비다. 이게 전부 다 성품은 한 성품인데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이 각각 다르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성품은 다 하나라. 그런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준영이가 제 젊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제 나이 든 사람이 있고, 그죠? 그렇단 말이죠. 지금 생긴 것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도 삶이다, 삶이다, 죽음이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남자다, 여자다, 생이다, 사다. 이름만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렇게 이거는 바로 생활 속에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우리 준영이하고 박범준 씨 혹시나 또 다른 분도 자기 속에서 자녀들이 만약에 쓸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 가치관 속에서 자기 소개를 쓰면 굉장히 아마 남이 탁 이렇게 봤을 때 다가오는 마음에 다가오는 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